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사례의 주인공 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뭐 보이스피싱인지도 전혀 몰랐고, 그리고 얘네들이 한 거는 뒤늦게 알았는데 자기도 속은 거였다, 이런 입장일 수 있는데요.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는 조금 다르게 무조건 법리만 동원되는 건 아니고, 사실 너무 큰 사회 문제이다 보니 좀 사회 정책적인 고려가 많이 반영돼서 다른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 인정 안 될 것도 보이스피싱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뭐 보이스피싱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확정적 고의가 있는 거고요. 근데 그 외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많이 연루돼서 세게 처벌받는 대표적인 뭐 현금 수거책 등 경우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받는데요. 그런 현금 수거책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참여한 분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에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뭐 알바인 줄 알고 속았거나 다른 업무인 줄 알고 잘못 알고 한 건데, 근데 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고요. 처음부터 당연히 뭐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그래 아싸 나도 돈 한번 벌어보자, 이거는 확정적 고의고요. 처음에는 속았다고 할지라도 일을 하는 와중에 보면은 뭔가 정상적인 일의 흐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.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의심할 만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, 뭐 그런 거 확인도 없이 그냥 했다. 근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는데요, 억울합니다. 이러면은 무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를 확인하는 정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뭐 무죄 주장을 좀 해볼 만합니다. 기본적으로 크게 하는 일 없이 뭐 단순히 가서 뭔가 받아오는 일 또는 현금 받아오는 일인데 뭐 교통비, 식비 빼고 뭐 받아온 금액의 3%에서 5%,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. 그런 것부터 일단 통상적인 거에 비춰서는 좀 이상한 부분이고, 그리고 특히 뭐 현금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 경우가 금융위원회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한다든가 교부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아예 뭐 하나은행, 국민은행 아니면 어디 새마을금고 무슨 채무증명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물론 다 가짜입니다. 위조된 서류들인데요. 그런 걸 제시한다.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. 자기가 처음에 연락했던 데는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뭐 금융위원회 문서를 쓰고 하나은행 명의 문서 쓰고 그런 것부터 좀 이상하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, 본인은 뭔가 의아해서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물어봤는데 걔네들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더 속였다,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진짜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정도가 입증돼야 무혐의나 무죄가 좀 가능한 경우고요. 실제 제가 경험했던 사건 중에 뭐 현금 수거책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했어요. 딱 한 번 했는데 무죄 주장은 안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뭐 징역형 선고받은 적도 있고요. 제가 맡은 거는 뭐 항소심이었고 나중에 집행유예로 나오긴 했습니다만, 그만큼 좀 무혐의나 무죄 받기가 일반 형사사건 비해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? 사회 정책적으로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및 처벌 요구에 대한 여론이 높아서 그렇고요. 실제 가장 나쁜 애들은 이렇게 해외에서 본사를 두고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다 잡히지도 않거든요. 근데 피해 양과 피해액은 갈수록 늘어나고, 그럼 억제하려면 이렇게 약간이라도 연루된 사람은 세게 처벌을 해야 그나마 간접적으로 억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현실적인 좀 사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해외 조직에 속해서 하면 대단히 안타깝게도 사기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범죄단체 가입, 범죄단체 활동까지 붙어서 처벌은 더 세게 마련입니다. 해외에 있는 회사고, 뭐 중국 상해에 있는 데고, 일은 뭐 이런 뭐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건너와서 하면 일은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숙소도 제공해주고 뭐 하겠다. 그렇게 해서 뭐 좋은 조건이죠. 숙소 제공해주고 외국 생활도 할 수 있고 제시하는 월급 조건도 괜찮다.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란 걸 중간에 깨달은 거예요. 그래서 숙소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면서 상담 전화를 미리 해서
자수 형식으로 들어와서 수사협조해서 보이스피싱 조직 정보를 좀 제공해서 검거하게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근데 소위 말해 뭐 탈출했다, 이것도 소명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. 또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 도망가게 안 놔둡니다. 왜냐하면 자기네들 꼬리 밟히는 거를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요. 잡으러 옵니다.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센 형사사건, 특히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어떤 도구로 악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뭔가 좋은 조건, 그게 뭐 취직이든 대출이든 아니면 알바든 간에 뭔가 좋은 조건이라면 일단 무조건 의심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이겠습니다.